인천남중 2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시험 전 마지막 복습 영상인데요. 1단원입니다. 1단원은 EBS 국동선생님과만 수업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부러 순서를 마지막으로 돌려서 여러분들이 시험 직전에 가장 임박해서 복습할 수 있도록 순서를 조정했습니다. 자, 먼저 소단원 정리 화면을 보시면 우리 항상 대단원 제목과 소단원 제목을 함께 보고 있죠? 자, 대단원 제목이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문학 작품을 재구성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소나기라는 작품을 다루고 있고 두 번째 소단원에서는 모진소리라는 작품을 재구성한 따뜻한 말 그리고 거울이라는 작품을 학습하게 됩니다. 지금 부스럭대는 소리는 선생님이 국어책을 넘기는 소리입니다. 자, 학습 목표를 보겠습니다. 재구성된 작품을 원작과 비교하고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비교와 대조를 배웠었죠? 자, 재구성된 작품을 원작과 공통점이 뭔지, 차이점이 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 양상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을 수 있다면 1단원 어렵지 않게 학습할 수 있을 겁니다. 대단원의 제목인 문학작품의 재구성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학작품을 읽고 자신의 관점에서 원작의 내용, 표현, 형식, 갈래, 맥락, 매체 등을 바꾸어 쓰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죠. 자, 3단원에서 학습했던 설명 방법을 적용해보면 문학작품의 재구성, 뜻풀이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은 무슨 설명 방법이 적용되었나요? 그렇죠. 무엇은 무엇이다의 의미로 개념을 설명하는 이 부분,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3단원을 갑자기 복습해 봤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문학작품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원래 있는 작품을 감상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새롭게 바꾸어 쓰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원작을 읽고 문학작품을 읽고 바꾸어 쓰는 것, 이것을 문학작품의 재구성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는 소단원 1에 황순원 작가의 단편소설 소나기가 등장하고 있고요. 이 소나기는 고등학교 가도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기 때문에 교과서를 꼭 꼼꼼히 소설의 내용을 읽어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단원의 나를 보시면 이 황순원의 원작 소나기를 각색한, 즉 재구성한 여미로 작가의 드라마 대본 소나기가 등장합니다. 자, 지금 황순원 작가의 소설 소나기를 재구성해서 드라마 대본으로 썼죠. 그러면 자, 원작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바꾸어 썼기 때문에 차이점도 있겠죠. 그럼 1단원의 핵심은 뭘까요? 원작과 재구성한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찾으면서 학습을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지금은 복습 영상이니까요. 자, 하나 더 3단원 복습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시면 정의뿐만 아니라 예를 들고 있죠? 우리 예를 드는 설명 방법? 그렇죠. 예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3단원 공부한 내용을 다른 부분에도 여러분들이 적용하면서 복습하면 좋겠죠?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단원 1에 등장하는 소나기라는 작품의 원작과 재구성된 작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한번 여러분들 공부한 내용 같이 복습하기 바랍니다. 자, 가에 제시된 소나기는 원작입니다. 황순원 작가의 소설이고요. 자, 나에 제시된 작품은 이 황순원 작가의 소나기를 각색한 재구성한 드라마 대본, 그렇죠. 드라마 대본입니다. 자, 갈래의 차이가 발생했죠? 즉, 문학작품을 재구성할 때에는 갈래를 변형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원작 소나기는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도 꼭 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한번 읽어두시면 고등학교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인물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보면 황순원 작가의 원작 소나기에서는 소년과 소녀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소년의 부모님이랄지 소녀의 할아버지 등의 비중은 굉장히 적습니다. 밑에 나와 있죠? 소년의 부모님이 등장하긴 하지만 비중이 매우 적고,
그 다음에 소녀의 할아버지 윤초시는 언급만 됩니다. 즉 원작 소설에서 소나기에서의 핵심 인물은 누구? 소년과 소녀입니다. 이 소년과 소녀의 아름답지만 슬픈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황순원 작가의 소나기죠. 반면에 재구성된 드라마 대본으로서의 소나기에서는 소년, 소녀 외에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장씨, 봉순이 또는 양평댁 등 원작에선 찾아보기 어려웠던 인물들이 등장하고요. 또 원작에서보다 소년 부모님의 비중이 커집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비중이 많아졌네?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소설에서는 언급만 됐던 소녀의 할아버지 윤초시가 조금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윤초시와 소녀의 관계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각각의 내용 달달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라는 큰 틀을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갈래가 달라졌고요. 인물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핵심 인물 소년과 소녀는 같지만 새로운 인물들이 추가되기도 하고 비중이 적었던 인물들이 재구성된 작품에서는 비중이 커지기도 하는구나 라는 큰 틀을 보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건과 관련해서 원작, 그 다음 재구성된 작품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자, 원작 소나기에서는요. 소년이 소녀의 죽음을 아는 것으로 소설이 끝나죠. 기억나시나요? 둘이 같이 소나기를 맞게 되죠. 그걸 계기로 물론 소녀는 몸이 좀 안 좋은 상태이긴 했지만 소녀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소년이 그걸 어떻게 알게 됐죠? 네, 잠결에 부모님들이 나누시는 대화를 통해서 소녀가 죽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슬픈 표정으로 누워있는 사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작 소나기에서는 소년이 소녀의 죽음을 아는 것으로 소설이 끝이 났죠. 자, 여러분, 여기서 부모님들이 대화하셨던 내용 중에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그 윤초시 손녀가 죽었는데 그 계집애가 참 여간 잔망스럽지 않다. 왜냐하면 죽기 전에 어떤 유언을 남겼대요? 그렇죠. 본인이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묻어달라. 근데 그 옷은 어떤 옷이었나요? 네, 소년과 소나기를 함께 맞을 때 꽃물이 들었던 그 옷이었죠. 즉 소년은 마지막 순간까지 소년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소년 역시 막 적극적으로 표현하진 못했지만 소녀에 대한 감정이 조금씩 커지고 또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소녀가 이렇게 부모님의 입을 통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얼마나 슬펐을지 짐작할 수 있겠죠. 자, 원작에서는 소년이 죽음을 아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요. 우리 드라마 대본으로서의 소나기에서는 그 이후의 장면들이 추가가 됩니다. 즉 소년이 소녀의 죽음을 안 이후의 장면이 추가됐고 또 소녀의 할아버지 윤초시 집이 넘어가는 장면이랄지 소년이 소녀의 병을 낫게 하려고 애쓰는 장면, 그 다음 원작엔 없었던 소녀가 죽고 나서 소년이 몸살이 난 것처럼 감기에 걸린 것처럼 앓는 장면들이 추가가 됐죠. 자, 다시 정리해보면 원작과 재구성된 작품은 기본 줄기가 같을 수도 있지만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부분에서 차이점을 드러낼 수도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에는 각 작품의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설로서의 소나기와 그 다음 드라마 제본으로서의 소나기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방금 전에 선생님이 갑자기 말을 멈춘 부분이 있었죠? 열심히 들은 친구들은 선생님이 갑자기 왜 멈추셨지? 했을 텐데 핀 마이크를 옷에 이렇게 달고 해야 되는데 그냥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 걸 뒤늦게 딱 보고 순간 당황했었는데 다행히 소리가 녹음이 잘 됐네요. 실수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원작 소나기와 드라마 대본으로서 재구성된 소나기의 인물, 사건 등을 비교해 봤습니다. 인물, 사건, 마지막에 하나 항목, 남은 것은 무엇? 배경. 그렇죠. 소설의 3요소 배운 적 있죠? 자, 배경과 관련해서 비교해 볼 텐데요. 여러분, 지금 비교하는 내용을 하나하나 암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 소설 소나기는요, 계절적 배경이 가을입니다. 이런 거 소설 내용 읽어보면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외우지 마세요. 반면에 드라마 대본으로서의 소나기는 호흡이 조금 더 길죠. 가을에서 겨울에 걸친 시간 동안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공간적 배경 역시 원작 소나기에서는 개울가, 이 개울가 기억나시나요?
소녀가 이 바보 하면서 그 조약돌 던졌던 그 장면이 선생님은 머릿속에 떠오르는데요. 개울가라든지 산, 소년의 집 등 좀 제한된 공간을 보이지만 드라마 대본으로서의 소나기에서는 다양한 공간들이 확장돼서 나옵니다. 자,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죠? 어떻게 공부해야 한다? 그렇죠. 스토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작과 재구성된 작품이 어떤 부분에서 달라졌는지 큰 틀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문학작품의 재구성을 배우고 있죠. 이 단원에서의 핵심은 원작과 재구성한 작품을 비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한 표가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죠. 또 선생님이 상단에 빨간 글씨로 교과서 50쪽 참고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교과서 있는 친구들 지금 선생님처럼 50쪽을 펴놓고 이 화면을 같이 봐주기 바랍니다. 자, 우리 원작 소설 소나기와 드라마 대본으로 각색된 소나기를 살펴봤습니다. 두 작품의 공통점은요, 작가가 상상해서 창작해낸 이야기예요. 즉 소설, 그 다음 드라마 대본의 공통점은 뭐? 있을 법한 일을 작가가 상상해서 창작해낸 이야기이다. 쉽게 말하면 뻥입니다. 그렇지만 문학 용어로서 뻥이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겠죠. 대신 우리 문학 용어로서 지어낸 이야기다 라는 것을 설명할 때에는 허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허구라는 표현을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인물, 사건, 배경을 중심으로 구성되죠. 스토리가 있는 작품일 경우에는 인물, 사건, 배경이 중요하게 언급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선생님이 인물, 사건, 배경 영역으로 나눠서 두 작품을 비교했습니다. 자, 이렇게 공통점을 설명하는 설명 방식 3단원 깜짝 복습 비교였고요. 차이점을 설명하는 건 뭐? 대조였습니다. 다시 한번 깜짝 복습을 하고요. 근데 여기 요 빨간 건 왜 생겼는지 모르겠네요. 계속 넘어갑니다. 자, 차이점을 살펴봅시다. 먼저 소설이라는 것은 우리 1학기 때 학습했죠. 동백꽃이라는 작품을 배웠을 때 학습한 내용인데요. 소설 속에는 소설의 이야기를 독자에게 전달해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그 사람을 뭐라고 한다? 서술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소설에서는 서술자에 의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즉 서술자가 사건을 만들어 나간다는 뜻이 아니고요. 서술자에 의해서 독자들이 이야기를 전달받는 거죠. 이러한 서술자의 서술,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서술입니다. 등장인물들의 대화를 통해서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연극을 혹시 해보셨나요? 연극 대본을 보면, 드라마나 연극 대본을 보면 서술자가 별도로 등장하지 않고 등장인물의 대사, 그리고 행동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사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잘 알죠? 배우가 하는 말을 대사라고 하고요. 지금 50쪽 보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또 배우들이 행동으로 하는 것 지시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드라마 대본은 서술자 없이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죠. 차이가 보이죠? 자, 또 있습니다. 촬영, 편집 용어들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50쪽에도 가와 나가 비교가 되어 있는데요. 같은 장면을 다루고 있거든요. 이런 표현 보이시나요? 자, 요거 S#83이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씬 넘버 83번인데요. 즉 장면 번호 83번. 83번 장면이란 뜻입니다. 첫 번째 우리 영화 보면 다음 씬 찍어볼까 할 때 그 씬 있죠? 장면이란 뜻이고요. 이 샵은 넘버를 뜻합니다. 그래서 장면 번호 83번이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드라마 대본 중에 점프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그 점프는 여러분들이 위로 뛰어오른다는 뜻이 아니고요. 장면이 급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소설과 달리 드라마 대본은 촬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전문 용어가 쓰이기도 한다라는 것. 그리고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번호를 붙여서 장면을 구분합니다. 씬 넘버 1번도 있겠죠. 그럼 첫 번째 장면이겠죠.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여서 장면을 구분한다. 자, 여러분 50쪽 잘 보겠습니다. 50쪽 선생님 이번엔 책 보고 설명합니다. 50쪽의 상단에 보면 자세하게 드라마 대본에 그런 사용된 용어들이 나와 있죠. 자, 50쪽 보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씬 넘버 82 뒤뜰이라고 되어 있네요. 즉 장면 번호 뒤에 배경, 공간적 배경이 나오고 있죠. 이번에는.
자, 대추를 따고 있는 윤초씨를 보며 소녀는 안도의 숨을 쉰다. 이런 걸 지시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배우들은 여기에 맞게 연기를 하겠죠. 자, 여러분 50쪽에 같은 장면을 다루고 있는 원작과 재구성된 작품이 나와 있죠.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시험 전 복습의 마지막 내용 1단원의 소단원 2 모진소리입니다. 자, 황인숙 작가의 시 모진소리를 내용을 살짝 바꿔서 따뜻한 말이라는 작품으로 모방한 모방시가 있고요. 또 이 모진소리를 바탕으로 소설로 내용을 각색한 작품 거울이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재구성이란 측면을 고려하면서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이론적 내용이 나왔죠. 문학작품을 재구성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가라는 걸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행평가했던 내용을 떠올려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문학작품을 재구성할 때 어떤 갈래로 쓸 것인지, 수필로 바꿀 것인지, 아니면 원작과 같이 시를 쓸 것인지, 아니면 시를 바탕으로 소설을 쓸 것인지 갈래를 고민할 수 있죠. 그 다음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우리 황인숙 작가의 시 모진소리는 모진소리가 나와 타인과 세상을 아프게 한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면, 그걸 모방했던 학생의 작품 따뜻한 말은 따뜻한 말이 나와 타인과 세상을 행복하게 한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죠. 즉 원작과 비교했을 때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형식으로 쓸 것인지, 어떤 표현 방법을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할 수 있죠. 이런 거 달달달달 외우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교과서 63쪽에 이와 관련된 학습 활동이 있었습니다. 꼭 풀어볼 것을 선생님이 권합니다. 다음, 어떤 매체로 표현할 것인지, 맥락은 어떻게 바꾸어 쓸 것인지. 여러분 어려운 말 있죠? 사회문화적 맥락이라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문학작품을 재구성할 때는 그냥 비슷하게 써야지 이게 아니고 어떤 갈래로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담을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라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63쪽의 내용을 보면서 꼭 이 문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서 문학작품을 재구성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이론적으로 살펴봤죠? 자,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떤 갈래로 쓸지 생각해 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황인숙 작가의 시 모진소리를 어떤 학생이 따뜻한 말이라는 내용으로 모방한 시를 쓰게 됩니다. 즉, 원작을 바탕으로 내용을 조금 바꾼 또 다른 시를 쓰게 됐죠. 즉 문학작품을 재구성할 때에는 어떤 갈래로 쓸 것인지를 고민하게 된다는 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다음 내용 살펴볼까요? 어떤 주제를 담을 것인가? 자, 원작에서는요, 모진소리. 여러분들도 가끔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모진소리를 하거나 들은 적이 있죠. 자, 그때의 감정을 잘 다루면서 모진소리가 나와 타인, 세상을 아프게 한다라는 주제를 다룬 이 모진소리라는 원작의 주제를 관점을 조금 바꿨죠. 뭘로? 따뜻한 말로 바꾸어서 따뜻한 말은 나와 타인, 세상을 행복하게 한다라는 내용으로 바꾸었습니다. 자, 주제가 바뀌었지만 기본 틀, 사람들이 하는 말을 통한 감정을 쓴다는 건 공통적이지만 원작에서는 모진 말을 통해서, 그렇지만 모방한 재구성한 작품에서는 따뜻한 말을 통해서 주제를 전달하는 점에서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갈래 내용과 더불어 어떤 형식으로 쓸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우리 교과서에 있었던 따뜻한 말이라는 재구성 작품은 모방시입니다. 즉 황인숙 작가의 원작 모진소리의 내용을 조금 관점을 바꿔서 비슷하게 쓴 내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원작의 구조 이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썼죠. 조금 다르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재구성한 학생의 작품에서는 원작을 형태를 유지해서 그대로 이연의 내용을 조금 바꾸어 썼다라는 점, 즉 원작의 구조를 유지할 것인지 바꿀 것인지를 고민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인데요. 자, 시 모진소리에 보면 쩡 세상에 금이 간다. 우리 얼음이 가득 얼어있는 강이나 냇가에 얼음이 깨지는 소리를 쩡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즉 모진소리를 들으면 세상에 금이 갈 만큼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을 쩡이라는 깨지는 소리로 표현했죠. 근데 이것을 재구성한 모방시 따뜻한 말에서는 활짝
꽃이 피는 것으로 바꿨죠. 즉 쩡이라는 깨지는 소리를 꽃이 피는 활짝으로 바꿨구나 라는 식으로 표현 방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문학작품을 재구성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장점이 있을까요? 잘 봐두기 바랍니다. 자,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 또한 같은 작품이라도 내용이나 형식을 바꾼 재구성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다양한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능력을 키울 수가 있겠죠. 또한 내용, 형식, 갈래 등에서 조금씩 달라진 작품들을 통해 이 각각의 내용들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상상하고 조직하여 표현하는 능력, 외우지 마세요. 재구성한다라는 건 원작을 바탕으로 새롭게 조금 바꾸는 걸 얘기했었죠. 따라서 원작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을 더해서 바꿔보고 새롭게 조직해보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의의는 이겁니다. 즉,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우리 황인숙 작가의 시 모진소리를 통해서는 모진말이 주는 상처가 이렇게 크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걸 모방한 학생의 작품 따뜻한 말에서는 내가 던진 따뜻한 말이 세상을 이렇게 포근하게 만들 수도 있구나 라는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죠. 즉, 문학작품을 재구성하여 감상하는 것은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원작이 훌륭할까요? 아니면 재구성한 작품이 훌륭할까요? 네, 선생님 질문에 어폐가 있죠? 무엇이 더 훌륭하다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원작은 원작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재구성한 작품은 재구성한 작품 나름의 가치를 갖고 있겠죠. 즉, 우열을 따질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독자로서 어떤 가치관, 어떤 감상을 얻을 수 있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자, 시험 전 복습 영상에 활용하고 있는 이 자료는 출판사에서 제공받은 PPT 자료인데요. 자, 지금 1단원 문학작품의 재구성 중에 소단원 2, 모진소리에는 다른 작품이 하나 더 들어있었죠. 자, 계속해서 앞부분에서 우리 학습했던 내용에 모진소리와 따뜻한 말을 비교했지만 그 작품 외에 그 모진소리를 소설로 재구성한 거울이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 자료에 생략되어 있어서 선생님이 지금 다시 언급을 합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64쪽을 보시면 지금 펴보셔야 됩니다. 64쪽. 황인숙 작가의 원작 모진소리를 소설로 각색하는 과정에서 쓴 계획서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학생이 소설로 재구성할 때 고려한 점이 무엇인지를 지금 정리한 내용이 나와 있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어봐 두시기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따뜻한 말은 선생님이 하나하나 짚어줬죠. 어떤 점에서 어떻게 바꿨다라는 것을. 그런데 이 거울이라는 재구성 작품에 대한 내용이 PPT에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압축해서 전달할 수 있는 64쪽을 예로 들었습니다. 자, 64쪽뿐만 아니라 그 거울이라는 작품을 읽어보셔야겠죠. 황인숙 작가의 시 모진소리를 바탕으로 소설로 각색했는데요. 우리 앞에서 소설이라는 것은 서술자가 등장한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 구체적인 사건, 인물, 그 다음에 장소, 배경 등이 있어야겠죠. 즉, 모진소리라는 시와 비교했을 때 소설 거울은 어떤 점에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여러분들이 같이 파악해 두셔야 된다는 거 강조합니다. 특히 꼭 봐야 할 페이지 어디? 64쪽입니다. 자, 선생님이 시험 전에 복습하기로 계획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친구들 있죠? 선생님, 가장 문제수가 많은 2단원은 왜 안 해주시나요? 라고 궁금해할 수 있는데요. 2단원은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놨죠. 더 이상 자세하게 더 압축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2단원은 고등학교 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압축된 내용으로 공부하시면 안 되고 각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특히 한글 창제의 원리는 영상을 꼭 꼼꼼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복습 영상은 없다는 거 다시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팁을 주자면 그 훈민정음의 자음체계표, 모음체계표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또한 우리 교과서에선 이체자에 대한 설명이 생략되어 있었는데요. 선생님이 학습한 수업한 영상에서는 이체자까지 포함해서 자음체계표를 학습했죠. 반드시 그 내용 보셔야 됩니다.
또한 2단원의 학습활동 매우 중요합니다. 학습활동을 꼭 풀어보셔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밤 12시가 다 돼가도록 이 수업을 녹음하느라 목이 막 갈라지고 있는데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한 친구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시험 전 오늘의 한 문장은 파이팅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 해서 마지막 시험 좋은 결과 얻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